자, 오늘은 서브노트 셀프 학습 6 6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소멸. 자, 2024년 기출 단문. 법정 해제와 합의 해제의 의의 및 효과상 차이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0점짜리입니다. 자, 의의. 2번 효과. 자, 1번 의의. 1. 법정 해제. 2. 합의 해제. 자, 1번 법정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한다. 2번 합의 해제. 합의 해제란 상방이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바로 2-2 이하 부분만 기술하여도 된다. 자, 효과 등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효과 행하나 그거를 좀 추가했습니다. 행하나 선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법정 해제. 나 원상 회복 의무 다 손해배상 청구권 라 동시행 항변권. 그래서 소원 손동 소복종 각방 동범 까손. 그렇죠? 자, 1번 법정 해제 소원 손동 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 여기서 소복종 동그라미 1번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물건은 등기 또는 인도가 없더라도 복귀한다. 동그라미 3번 주된 계약이 해제에 의하여 실효되면 종된 계약도 실효된다. 자, 나번 원상회복 의무. 자, 각방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래 상태로 복귀실 의무를 부담한다. 2번 원상회복 의무의 방법. 업물 반환이 원칙이며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4번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두 문자가 동범입니다. 소복종 각방 동범. 동그라미 1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손해가 있으면 계약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 청구권 적용 범위 땡땡 법정 해제 시만 인정된다. 자, 여기 적용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써줄 거는 이행의의 배상이 원칙이지만 그에 가름하여 실내의 이익이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자, 동시행 항변권 까손 동그라미 1번 각 원상회복 의무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 의무의 의행을 제공할 때까지의 자기의 이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 의무도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여기서 아까 효과상 차이점 일단 바로 1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2번 합의 해제와의 효과상의 차이점. 가 원칙 동그라미 1 일시적 계약 모두에 공통되는 법정 해제권의 발생 원인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53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 해제의 효과는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나번 이자 지급 의무의 유무. 동그라미 1번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이때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548조 제2항. 동그라미 2번 그러나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이상 합의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답은 손해배상 의무. 동그라미 1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1조 가로 닫고. 즉 법정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는 양립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 그러나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합의 해제 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번 효과상의 공통점. 가 물권 변동의 문제. 자, 판례에 의하면 채권 계약이 해제되면 이전하였던 물건은 등기 또는 인도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또한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물건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으로 본다. 나번의 제3자의 보호.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54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끝. 자, 다음 2021년 기출 논점 추출형입니다. 10점. 자, 갑이 을에게 지속적으로 부양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자 2021년 6월 7일 을은 견디다 못해 갑에게 갑과 을 사이에 기존의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2021년 6월 10일 갑도 을의 제안을 받아들여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갑에게 원상합의로 합의하였다. 한편 을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갑에게 원상회해 주지 않고 2021년 7월 10일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21년 8월 10일 병 앞으로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병에게 엑스토지의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갑의 이러한 청구는 받아들였는지 검토하시오. 10점. 자, 자, 2021년 기출 1. 제3자의 보호 1. 합의 해제. 당사자 쌍방이 제3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적은 없지만 해제의 제3자 보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번 유추 적용. 규정. 계약이 해제로 인해 이미 이전되었던 물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원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548조 제1항 단서. 나번 제3자 여부 판례 가로 닫았고 1번 제3자라 함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법률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동그라미 2번.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원상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통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인도,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3번 사안의 검토. 갑과 을의 합의 해지에 대하여 선의로 등기를 마친 병에게 갑의 소유권의 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끝. 자, 예상담은 10번. 의요효 최동일.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의 요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가려고 10점. 1의 2번 요건.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란 계약이 체결된 후에 채무자의 규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요건. 기후불의 1, 2, 3, 4. 1. 채무자의 규책 사유로 이행이 불능되었을 걸. 2번 채무자가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해무자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3번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지 않음. 가로 열고 불능된 시점 해제권 발생. 가로 닫고. 4번 채권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자, 1번 채무자의 규책 사유로 이행이 불능되었을 것. 이행 불능에 따른 요건. 동그라미 1번 이행이 불가능일 것. 동그라미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었을 것. 동그라미 3번 이행 불능이 이법해야 함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쌍방이 채무가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에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번 채무가 후발적 불능에 한한다.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 체결 후부터 불능 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 3번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지 않음. 불능된 시점 해제권 발생. 이행불능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번 채권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이진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끝. 자, 추가로 5번 이행 거절에 따른 해제. 제544조 가로 열고 이행지체와 해제 가로 닫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 또 하나 한번 간단한 거 있습니다. 불완전 이행에 따른 해제. 1의 불완전 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일정한 급부를 하였으나 그 급부가 채무 내용에 따르지 않는 불완전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제390조.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이행거절 등과 같이 이행행위가 없는 소극적 행태가 아닌 이행행위를 전제로 한 적극적 채권침해 행태이다. 2번 해제권의 인정 여부. 불완전 의행의 경우에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학설이 대립하나 다수설은 해제권을 인정한다고 본다. 판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해제권을 인정한다는 견해로 본다.
자, 예상담은 8.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의 요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의 2번 요건. 자,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 해제의 효과까지 물으면 큰 목차만 기술할 거. 가로 열고 효과 추가. 자, 2번 요건. 귀채지표 1, 2, 3, 4, 1. 채무자의 규책 사유로 이행지체가 있을 것. 2번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였을 것. 3번 채무자가 채고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을 것. 4번 이상과 같은 요건으로 해제권이 발생 후 해제의 의사표시로 한다. 자, 1번 채권자의 규책 사유로 이행지체가 있을 것. 이행지체의 요건 동그라미 1. 이행기가 도래할 것. 2번 이행이 가능할 것. 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것. 4번 이행지체가 위법해야 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해제할 수 있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 일방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 이행지체가 된다. 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였을 것.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채고하여야 한다. 제 544조.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 중도금 지급에 최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자, 3번 채무자가 채고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을 것. 채권자가 채고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4번 이상과 같은 요건으로 해제권이 발생 후 해제의 의사표시로 한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543조 제2당.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도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끝. 자, 이것도 예상담문입니다. 정기행위에 따른 해제의 요건에 대하여 약속하시오. 10점. 1의 이 요건. 1의 정기행위에 따른 해제란 일정한 시일 또는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채무자의 규책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면 채권자가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2번의 요건 1, 2, 3, 4, 1.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일 것. 2번 채무자가 규책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을 것. 3번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지 않음. 4번 채권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자, 1번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일 것. 자,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급부가 일정한 시일이나 기간 내에 행해지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 채무자의 규책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을 것. 이행지체의 요건 동그라미 1번 이행기가 도래할 것. 동그라미 2번 이행이 가능할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것. 동그라미 4번 이행지체가 위법해야 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해제할 수 있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 한다. 자, 3번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지 않음. 정기 행위에서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권자의 채고 없이도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4번 채권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해제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로 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끝. 자, 채권자 지체에 따른 해제. 제400조 채권자 지체 가로 닫고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이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1번 문제점. 채무자와 달리 채권자의 규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2번 학설 긍정설. 채무자도 이행 의무가 있듯이 채권자도 수령 의무를 인정해야 하므로
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도 일종의 채무 불이행으로 그 효과로서 채무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 부정설. 채권자의 수령 지체가 있지만 이에 대한 해제권의 규정은 별도 두지 않는 민법의 태도상 채무자의 해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 제400조의 채권자 지체 책임을 선의치기에 기한 별도의 법정 책임이라 본다. 검토. 채권자와 채무자 상호 간의 의무는 하나의 채권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 협력적인 의무관계라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의 수령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종의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파악하여 채무자에게 해제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자,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 1. 문제점.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게 된 경우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된 경우에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번 학설. 당사자가 예견치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이 후에 발생한 경우에 당초에 약정된 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요구하거나 강제한다면 심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을 근거로 그 해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번 판례. 종래의 판례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 측의 현지에 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 준수 원칙이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4번 검토. 계약 성립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고 그로 인한 계약의 이행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자, 그 다음에 부수적 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 1. 문제점. 채무자가 주된 채무는 이행하고 부수적 채무 이행만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 이번 학설, 부정설. 계약 해제는 채무자의 급부 의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인정되고 부수 의무의 불이행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절충설. 부수적 의무의 이행 없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수 의무가 계약의 중요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3번 판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서 불필요 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판례. 4번 검토. 부수 의무의 이행 없이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봄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부수 의무의 이행 없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수 의무가 계약의 중요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수 의무 이행 없이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봄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자,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을에게 팔면서 2013년 기출입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을에게 팔면서 을의 편의를 위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X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을에게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약속한 날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대금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여전히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논술을 하시오. 40점. 자, 문제의 제기 1번. 사안은 갑과 을의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 을이 이행지체를 한 경우 갑의 해제 통지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가 문제된다. 자, 그래서 문자 2번 해제의 효과. 사안의 경우 해제의 원인이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최고 후 해제의 표시로 해제가 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 1번 계약의 소급적 소멸. 1, 2, 3.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제3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2번 계약이 해제되면 불건은 등기 또는 인도가 없더라도 당연히 복귀한다. 3번 주된 계약이 해제에 의하여 실효되면 종된 계약도 실효된다. 2번 원상회복 의무. 1번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래 상태로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수원, 손동, 소복종, 각방, 동봉, 가손. 원상회복의 방법. 원물 반환이 원칙이며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3번 손해배상 청구권. 1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손해가 있으면 계약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2번 손해배상 청구권의 적용 범위. 이행이익이 배상의 원칙이지만 그에 가름하여 실내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번 동시이행 항변것. 허복종, 동봉, 각방, 동봉, 가손. 각 원상회복 의무자는 상대방의 원상회복의 의무를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번 손해배상 의무도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그랬습니다. 3번 큰 3번 사안의 해결. 1번 사안의 경우 갑의 해제로 인해 갑, 을 간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재무는 이행할 권리가 없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자, 2번 이전되었던 X부동산의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갑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3번 을이 X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받은 날부터 사용이익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4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갑은 을의 이행지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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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사례 19 논점 추출형입니다. 2017년 4월 15일 갑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을과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계약 당일 갑에게 1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당일 갑은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중도금 7억 원은 2017년 4월 30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을이 약정한 날에 5억 원만 지급하고 2억 원은 미지급하였다. 갑은 을에게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1년이 지난 2018년 4월 30일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다. 갑, 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20점. 자, 1번 문제의 제기 1번 을이 의행지체에 대한 갑의 해제가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2번 갑과 을 간의 원상회복과 이자 그리고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자, 그래서 문자 2번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1번 의 이행지체란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번 요건 귀체지표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지체가 있을 것.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을 것.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를 한 때 중도금 지급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채무자가 착오기간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을 것, 채권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자, 3번 효과. 소원손동. 계약의 소급적 소멸. 원상의 의무. 소원손동. 소복종 각방.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원래 상태로 복귀할 의무가 있다. 원상의 벽의 공보. 현물 반환이 원칙이며 그 반환 범위는 이익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는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3번 손해배상 청구권. 동범. 1번 계약이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손해가 있으면 계약이 해제의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청구할 수 있다. 2번 손해배상 청구권의 적용 범위. 이행이익이 배상이 원칙이지만 그에 가름하여 실내이익이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다만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이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번 동시행 항변권 가손 1번 2번 있습니다. 3번 문제 해결. 1번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는 최고이므로 을이 이행지체에 대한 갑의 해제는 타당하다. 갑은 6억원의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하고 을은 등기말소를 갑에게 해야 한다.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 자, 기본 사례 20 논점 추출형입니다. 갑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A 건물을 을에게 5억원에 기본 사례 20 논점 추출형. 갑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A 건물을 을에게 5억원에 팔기로 2020년 5월 10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하였고 6월 7일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5월 15일 갑의 실수 인하여 A 건물이 전부 소실되어 을은 바로 그 계획을 해제하였다. 갑을리 법령관계를 가해 검토하시오. 1. 문제의 제기. 갑이 이행 불능에 대하여 을이 차이자가 타당한지가 문제된다. 2번. 각각 을 간의 원상회복과 이자 그리고 손해배상이 문제가 된다. 큰 2번. 이행 불능에 따른 해제. 1번 의. 이행 불능 해제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채권자가 채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요건. 가나 다라. 채무자의 기체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일 것, 기체지표, 채무자가 후발적 불능일 것, 채권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채고하지 않을 것, 4번 채권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3번 효과. 나도 내가 줄게. 허리 아프다며. 응? 나도 내가 해줄 테니까 괜히 쳐주지 말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해줄 때 뭐만 하고 할 테니까.
방송하는데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그냥 저지 잠깐 효과가 원상회복 청구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상대방은 이행 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이행한 채무의 반환 범위는 이익이 현존 여부나 선의, 악에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라고 할 것이다. 대판. 이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답은 손해배상 책임. 해제는 손해배상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51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조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0조. 손해배상을 청구 시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가름하여 실내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내이익은 이행이익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대원 판례. 자, 사안의 검토. 자, 1번. 갑의 이행불능에 대한 이행기전 채무 없는 의뢰 해제는 타당하다. 2번. 갑은 3억 원의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하고 3억 원의 이자를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 자, 예상담문 11. 해제권 후 소멸 원인에 대하여 약수를 하시오. 일반적인 소멸 원인. 조체포실. 1. 내용의 조춘 이행. 해제권이 행사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의 조춘 이행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2번. 해제권의 포기. 해제권은 해제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있다. 해제권을 포기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3번. 제적기관의 경과. 제포실.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일반적으로 10년 후 제적기관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4. 실효의 원칙. 해제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도 더 이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신뢰를 갖게 한 경우에 해제권은 실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자, 큰 2번 특수한 소멸 원인. 체불존회. 1. 채무에 의한 소멸. 2. 해제권의 불가분성. 3번 존속기간의 경과. 4번 목적물의 훼손. 자, 특수한 소멸 원인 체불존회. 1. 채무에 의한 소멸.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채구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당사자가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 당사자가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자, 존속기간의 경과. 해제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의 경과로 해제권이 소멸한다. 자, 목적물의 훼손.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끝.
자, 예상담은 12개 되겠습니다. 해자와 해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하시오. 20점. 1. 공통점. 발손형 철소. 발손형 철소. 1번. 해제, 해주권 모두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2번. 손해배상 청구권. 땡땡. 해제와 해지 모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번. 해제와 해지 모두 형성권에 속한다. 10년의 제착기간으로 소멸한다. 자, 4번. 철회 금지. 해제와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5번. 소멸. 제척기간의 경과, 상대방의 최고, 권리자의 포기, 존속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자, 글씨문자 2번, 큰 2번 차이점. 일원소시. 1. 해제는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되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된다. 2번. 해제는 원사개목, 연상개목 의무가 발생하나 해지는 원사개목 의무가 없다. 3번. 해제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해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번. 효력 발생 시기. 해제, 해지 모두 의사표시를 할 때 효력이 발생하나 해지의 경우에는 통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 효력이 생기기도 한다. 끝. 자, 그래서 학습 6번을 6번 끝내고 다음 시간은 증여부터 다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